안녕하세요, 박유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대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 성공을 위한 쇼톡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놓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개발자 출신의 젊은 CEO, 그리고 비개발자 출신의 젊은 CEO가 필요한 역량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 네 번째에서는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창업을 할 때 어떤 점이 어려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코딩 경험자의 창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구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시스템 만들고 프로그램 짜보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개발자하고 비개발자 이렇게 나뉘었을 때 했을 때 그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구현을 할 때 저희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있고요. 비개발자 분들은 서비스를 어떻게 사람들이 쓸까 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이다 보니까 개발자 분들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코딩 경험이 실패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 아마 코딩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스스로 만든 이 코드가 얼마나 애정이 가는데, 약간 장인 정신을 가끔 갖는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자 분들끼리 모였을 때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게 그 서비스의 목표, 그리고 프로젝트의 내용,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기능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한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창업을 했을 때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한번 이어가 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학교 수업을 듣는 거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그나마 있긴 있는데, 저희가 창업을 했을 때는 사실은 고객이 요구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좀 들고요. 초기 창업을 하신 분들 중에 보면은 물론 운이 좋아서 초기 창업 패키지,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경쟁력이 있어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가 평소에 보유하고 있던 그런 자금이 다 섰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굶는다고. 그래서 자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하려는 것만 하다 보면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을 하신 분들이 초반에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든 사업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일이라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분야를 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해 보는 게 이게 되게 좋고요. 이거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은 시장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해요. 이거를 되게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한국식 개발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3년 뒤에 이거를 낼 거다, 아니면 2년 뒤에 낼 거다 이렇게 한다면은 저희가 다 개발한 다음에 2년 뒤에 딱 런칭을 해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파급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는데, 초기 창업을 했을 때 저희가 이거를 완성도 이렇게 한 번에 낼 자신이 없으면 중간중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제품이 시장에서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이미 내가 개발을 많이 진도가 나가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피해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뭐 분야를 가리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네가 나중에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피아노도 해보고 발레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찾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저희의 강점을 찾아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벌 때, 가령 여기서 이제 노하우도 쌓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정부 R&D 과제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에 보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중소기업 관련된 육성하는 그런 중앙부처에 있는 부분들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 R&D 과제를 본인이 수주를 했을 때, 수주하기 쉽지 않겠지만 수주를 했을 때 이것들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약간 딜레마가 있는데, 왜냐하면 R&D 과제를 함으로써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는 없지만 노하우는 축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좀 덜 받긴 하는데, 계속 R&D 과제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창업을 하신 선배분들께 조언을 구하다 보면은 그 얘기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 과제는 도움은 되지만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버리면 나중에 사업을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돈을 벌려고 창업을 하신 거면은 상용 수준의 제품 개발이 필요하고요. 정부 R&D 과제를 잘 활용하시면 거기서 쌓인 노하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때도 필요한 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R&D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이건데
그 사업하려고 하는 아이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동안 내가 필요한 기술이 뭐고 그 기술과 관련된 정부 R&D 과제가 뭔지 이렇게 연계해서 푸셔야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기술력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를 가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분야는 가리지 말되 가급적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 번은 모바일 프로그래밍 개발하는 거 했다가 한 번은 뭐 키오스크 앱을 개발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게 힘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했다가 자바로 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정신이 없어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고 싶은 분야가 뭐고 거기서 주로 쓰고 싶은 소프트웨어는 뭐고 이거를 좀 정리해서 가시는 게 좋고요. 기술도 영상 관련된 기술을 했다가 언어 관련된 기술을 했다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를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라이브러리 아까 얘기 드린 그런 오픈소스나 그런 소프트웨어 툴kit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것을 메인으로 유지해서 우리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택적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고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지만 물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분야에 두 가지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룰 수 있으면 제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니즈에 따라서 다양하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지금 하시는 일은 학교에서 수업 받듯이 프로그래밍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상용 수준의 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집중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저희가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UI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똑같은 것들 보더라도 스마트폰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어떻게 색깔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좋구나 안 좋구나도 알지만 처음 소프트웨어를 봤을 때 그 첫인상은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상에서 보여지는 그 화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너무나 광범위한 것들을 내가 다 다뤄야 돼서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아까 한 분야에 집중할 때도 일의 범위를 선정하는 것도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좀 구분을 하시고 없는 일은 어떻게 협력해서 할지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일은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일을 닥치는 대로 일단 받아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구나. 근데 찾는 과정에서도 너무 여기저기 걸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찾아서 그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나의 경쟁자일 텐데 나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생존 전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남들이 구현할 수 없는 거, 남들이 만들 수 없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고급 알고리즘이 포함된 거여야 되냐? 아니면 이건 남들이 할 수 있는데 너 한 달 안에 해줄 수 있어? 일주일 안에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시장에 나가서 가장 빠르게 진입하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고급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고객의 니즈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고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문제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고급 개발자를 필요로 하고요. 근데 고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해요. 고급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만약에 내가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물론 개발이 완수되고 난 다음엔 잘 활용되겠지만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적절한 시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으면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리스크가 너무 큰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 가트너의 시장조사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주도적인 기술은 무엇이고 이것들이 미래는 어떻게 변할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가령 옛날에는 이제 음성인식 기술이 굉장히 잘 나갔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AI 스피커가 등장을 했을 정도니까 음성인식이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음성 인식 기술을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해서 뭘 하겠다. 이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시장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음성 인식 기술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언어에 대해서는 지금 돼 있지만 뭐 특수한 분야, 뭐 교육 분야, 그다음에 의료 분야, 뭐 치안 분야 이런 분야에 있는 언어나 용어들에 대해서는 따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의 특수성이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이미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고 내가 여기서 전략적으로 음성인식 기술에 뭔가 특징을 부여해서 하고 싶으면은 기술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고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들을 파악해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고급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던 아니면 빨리 개발을 하던 간에 저희는 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협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발자들은 사실 협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전 시간에도 보면은 개발자 CEO분에 필요한 역량의 첫 번째로 글쓰기, 두 번째는 영어 뭐 이렇게 읊어드렸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글로 잘 정리해서 남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맡은 부분과 남이 맡은 부분을 나눠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느 한 분이 혼자서 밤새서 다 개발하셔야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급 알고리즘을 만들 때 너무 어려우니까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잘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빨리 개발하려고 하도 부분 나눠서 각자가 필요한 부분을 잘 맞춰와야 저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전공 수업 프로젝트 하는 거 완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협업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개발자들끼리 창업을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지기도 합니다. 뭐 친구들끼리 창업을 했을 때 다들 우리 잘해야지, 우리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팀원들의 주특기 구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팀원들이 같은 분야가 아닐 때 어느 한 친구는 자바를 다루고 어느 한 친구는 파이썬을 다루고 하면서 내부 알고리즘과 외부 인터페이스를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경우에 만약에 그중 한 개발자가 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그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같이 잘해보자라고 했어도 한 친구가 계속 놀 수는 없으니까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약간 소외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개발자가 나가서 나중에 그 기업의 손실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같은 소프트웨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프로젝트에 있는 경우에 물론 그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그 소프트웨어를 만지고 코딩하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모두가 알고리즘만 따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인터페이스를 다뤄줄 수 없고 그 모두가 인터페이스를 다루고 있으면 안에 있는 알고리즘을 다룰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역량이 다르지만 다른 주특기를 갖고 있는 팀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사장님이셨을 때 직원들이 나 안 해 하고 나가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야 우리 당장에 지금 많은 인력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일단은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 킷이나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데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적은 인력으로도 거대한 프로그램을 완성도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정보 수집도 굉장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에 몰랐던 SDK, 그러니까 만약에 라이브러리나 패키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해서 직접 사람이 다 개발할 수 있는데 누군가 잘 만들어줘서 저희가 저비용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거 굉장히 큰 유리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개발도 하시면서 틈틈이 같은 시장에서 어떤 툴kit들이 나와 있고 내가 어느 비용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오픈CV, 오픈AI 여러 가지 오픈소스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는데 저희가 주의할 점이 있죠. 뭐냐면 라이센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상용 수준으로 뭔가 만들었을 때도 그냥 써도 되는 라이센스가 있지만 이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면 안 되는 라이센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발자 분들이시니까 이거를 맞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좋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창업을 하시기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장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들이 상업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걸 계속 확인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발자분들은 코딩을 예술처럼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무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 장인정신이 너무나 넘쳐나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에서는 그런 습관을 조금 버리시고 고객의 입장에서 좀 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시로 시장을 계속 확인하세요. 그래서 내 소프트웨어 이렇게 완벽한데 왜 안 팔리지? 그거를 문제를 직감하시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그 모든 과정을 개발자 입장이 아닌 고객 입장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을까, 어느 부분에서 불만족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개발자 분들끼리 모여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친구들이랑 우리 한번 창업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회차에서는 비개발자 분들끼리 창업을 했을 때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